가장 쉬운 독학 일본어 첫걸음 강사 조승연입니다. 자, 오늘의 문자와 발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본어의 기본 글자 구성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나머지 글자들, 즉 우리가 50음도표라고 하는 표에 나오는 글자 중에 아행, 카행, 그리고 사행의 글자들을 함께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나머지 글자들 써보고 읽어보고 그런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머지 글자들인데요. 자, 일단 우리가 50음도표 10개 행 중에서 3개의 행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남은 행들은 타행, 나행, 하행, 그리고 마행, 야행, 라행, 와행, 그리고 마지막 글자 응까지 있습니다. 많은 것 같지만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기본 모음이 되는 5개 글자에다가 각각 자음들을 마구 붙여주면 그렇죠. 우리가 자동으로 읽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지난 시간에 조금 헷갈리는 글자들이 아직도 있으시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그렇죠. 후반으로 갈수록 더 헷갈리겠죠. 조금 의심적인 부분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 글자들 어떻게 쓰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오늘 강의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갈게요. 일단 일본어의 기본 모음은 5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뭐였죠? 그렇습니다. 아, 이, 우, 에, 오라고 하는 5개의 모음이 있었는데요. 자, 오늘은 이 모음에다가 그렇습니다. 자음을 T 자음을 붙일 거예요. 자, 붙이면 다, 지, 즈, 대, 토라고 하는 이 타행의 그쵸 글자들이 되는데요. 자, 이 치와 그렇습니다. 츠 2개가 표기가 다르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살짝 언급을 해드렸지만 그렇습니다. 자음을 갖다 붙이는데 이게 딱 떨어지게 글자 모음 5개에다가 알파벳 앞에 자음 알파벳만 붙이면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음이 그쵸 미묘하게 달라지는 애들이 가끔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린 게 있어요. 그쵸? 우리가 C라고 하는 글자 기억하시나요? SI가 아니라 새는 소리가 나서 그렇죠. SH로 표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치와 츠가 조금 T로 표시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보다 더 발음에 가깝게 표기를 하다 보니 이렇게 되는데요. 특히 이 치와 츠 같은 경우는요. 한국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발음이 어려운 건데요. 이 치라고 하는 이 소리 자체가 그렇습니다. 치아 사이로 이렇게 바람이 새는 소리가 나야 되기 때문이고요. 이 츠 같은 경우도 잘못하면 치읓과 그리고 쌍지읒 사이에 발음이 돼야 되는데 찌가 되거나 너무 센 츠가 되거나 라고 하다 보면 조금 발음이 원래 일본어의 이 글자와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학습자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 글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따라하셔야 합니다. 자, 발음은요. 다, 치, 츠, 대, 토가 되겠습니다. 이 치라고 하는 그리고 츠, 치아 사이로 이렇게 숨이 강하게 이렇게 뱉어져야 하는 발음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뱉으시면서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글씨 본격적으로 써볼까요? 일단 타부터 갈게요. 먼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긋는데요. 길지 않게 그었다가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동글게 써주시면 되는데요. 그렇죠. 우리 이 오른쪽에 밑에 있는 애는 가행의 코라고 하는 글자와 상당히 유사하죠. 거기다가 얘가 보충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세로 길이가 훨씬 길죠. 자, 타가 들어간 글자는요. 그렇습니다. 다까이라고 해서 비싸다라고 하는 단어 앞 글자가 바로 이 타라는 글자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카행의 글자 카와 아행의 글자 이가 함께 쓰여서 다까이라고 하면 비싸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가격이 비싸다라고도 하는 단어이고요. 혹은 건물이 높다라고 할 때도 이 다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니까 함께 외워두시면 또 좋겠죠. 자, 그 다음 치로 갈게요. 치는요. 가로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그어주시고 자, 이번엔 오른쪽 방향에서 왼쪽으로 내렸다가 둥글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치. 자, 그리고 치가 들어간 단어는요. 치치라고 해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똑같이 동시에 쓰여서 치치라고 하면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치치라고 하면 귀여운 소리 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쵸? 이 이미지와 발음의 이미지와 단어의 이미지가 아버지네요. 매칭이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치였습니다.
자, 그 다음 츠 가볼게요. 가로로 갔다가 왼쪽으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블랭크가 생겼는데, 이렇게 한 번에 오셔야 되고요. 가로가 길고, 그쵸? 1대2 정도 비율로 세로로 내려오시는데 짧게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츠. 자, 츠가 들어간 대표적인 단어는 스쿠에라고 나와 있네요. 책상이라고 할 때 이 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또 카행도 쉽지는 않죠, 발음이. 이 쿠도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쿠에 굉장히 많은 학습자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단어이거든요. 쭈꾸에가 되거나 쭈꾸에 막 이렇게 강한 액센트가 되시기도 하시는데요. 이 쭈꾸에 조금 오히려 힘을 빼고 이렇게 편안하게 발음을 해주시는 게 또 좋게 발음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니까 쭈꾸에라고 잘 발음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태인데요. 가로 왼쪽에서 갔다가 한 번에 와주시면 태가 되겠습니다. 태가 들어간 글자는 손이라는 단어이고요. 자, 그 다음 토는요. 왼쪽에서 가고 오른쪽에서 오는데 여기서 크로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크로스. 토. 자, 토가 들어간 명사는 도끼라고 나와 있네요. 무엇 할 때라고 할 때 그 때가 일본어로는 도끼라고 한답니다. 자, 이 토라는 글자 이렇게 쓴다. 자, 그 다음 나행 가볼게요. 나행도 어렵지 않습니다. 나행은요, 이우에오 이 5개의 모음에다가 자, 이번에는 자음, 그렇습니다. n을 붙일 거고요. 발음 하나도 어렵지 않은 행입니다. 나, 니, 누, 네, 노 그대로 가시면 되는 행이 되겠습니다. 발음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글자 써볼게요. 가로 갔다가 왼쪽 방향으로 길게 써주시고요. 자, 바깥으로 뻗치게 짧게 그었다가 동그랗게 말아주면 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렇게 튕기는 부분이 있고 없고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쇄체냐 필기체냐의 차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렇게 썼어요. 나. 자, 나가 들어간 글자는요. 우리 카행의 쿠라는 글자와 합쳐져서 나꾸라고 하면 울다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잘 쓰셨나요? 자, 그 다음 니 갈게요. 자, 갔다가 오른쪽에 똑같이 이렇게 써주시면 니가 되겠습니다. 이 높이 한번 보세요. 그쵸? 평행. 얘도 평행.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이쪽은 약간 카행의 코. 그죠? 약간이 아니죠. 그냥 코가 오른쪽에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니. 자, 니가 들어간 단어 볼게요. 니시라고 나와 있네요. 서쪽 방향을 가리키는 명사죠. 서쪽 할 때 앞글자가 니가 되겠습니다. 잘하셨고요. 자, 이번에 누 갈게요. 얘 좀 어렵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가는데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말아야 됩니다. 아이고 복잡해. 그쵸? 다시 한번 쓰면 갔다가 오른쪽에서 이렇게 꼬랑지까지 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들 말리면은요. 뻗친 경우는 완전히 다른 글자 이따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말아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높이도 평행선을 이룬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누. 자, 그리고 누 같은 경우 여기가 지금 전 튀어나오게 썼는데 없는 경우 그쵸? 인쇄체, 필기체의 차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누가 들어간 글자 보실게요. 이누 나와 있네요. 개, 강아지라고 할 때 이누라고 하는데요. 그 누가 바로 여기에 쓰였습니다. 자, 네 갈게요. 자, 이 나행의 글자들은 발음은 어렵지 않은데 글자가 어렵습니다. 일단 내리고요. 갔다가 크로스로 내려왔다가 그대로 동그랗게 갔다가 말아주세요. 누도 내도 이렇게 말아야 됩니다. 끝을. 자, 그리고 여기가 마치 나무까지 뱀이 이렇게 휙 감기듯이 갔다가 한 번에 오는 게 특징입니다. 네, 잘 쓰셨나요? 내가 들어간 단어 볼게요. 내꼬 나와 있네요. 고양이 앞글자가 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노 갈게요. 노는 좀 특이해요. 가운데부터 시작을 해요. 그쵸? 갔다가 동그랗게 말고 이렇게 오시면 되는데요. 얘까지의 길이랑 얘까지의 길이가 가운데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봤을 때 거의 1대1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그쵸? 그리고 요 위치 평행선 거의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노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길어도 돼요. 조금 튀어나와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거의 똑같이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노가 들어간 단어 볼게요. 놀이. 김이죠. 일본 사람들 한국 김 진짜 좋아하는데 놀이라고 할 때는 이 노, 여기 글자 쓰였다는 것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 다음 하행 가볼게요. 하행도 어렵지 않아요. 이우에오 5개의 모음에다가 이번에는 자음 H를 붙일게요. 자, 붙이면 하, 히, 후, 해, 호 그대로 발음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글자 바로 가겠습니다. 하는요.
그렇죠. 이제 이 패턴은 조금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왼쪽에서 먼저 이렇게 써주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가로선 그었다가 똑같이 말아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평행선 유지, 여기도 거의 비슷하게 써주면 하라는 글자 되고요. 하가 들어간 단어는 하나라고 나와 있네요. 꽃이라고 할 때 이 하자 들어갔다라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희는요. 한 번에 가는데 약간 밸런스가 어려워요. 이렇게 계란 모양 하나 그리듯이 여기 계란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공간 비워두시고 여기도 조그만 계란이 이 방향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희. 얘는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가 있네요. 히토라고 하는데요. 이 히토라는 단어 앞 글자가 바로 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입니다. 얘 획순이 어려워요. 자, 일단 왼쪽에서 오른쪽 갔다가 동그랗게 그렸다가 점점 이렇게 팔자주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얼굴에서 이렇게 있죠. 주름, 이마, 미간 주름이랑 팔자주름 하나씩 넣어준다고 생각하시고 후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붙어있죠. 얘는 한 번에 이렇게 갔는데 저는 여기를 공간을 비웠어요. 이것 또한 그렇습니다. 인쇄체, 필기체의 차이다라는 거 편하실 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가 들어간 단어는 후네라고 해서 배, 선박을 뜻하는 단어의 앞글자가 후 쓰였네요. 자, 다음은 해 갈게요. 해는요, 왼쪽에서 오른쪽 갔다가 내려주시면 되는데요. 자, 비율은 중요합니다. 1대, 그렇습니다. 2 정도의 비율로 써주시고요. 그 대신 이 높이는 왼쪽이 살짝 높고 오른쪽이 낮은 느낌. 너무 벌어지지 않게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써주시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해가 들어간 글자는 해소 나와 있네요. 배꼽이라고 할 때 바로 이 해라고 하는 글자가 쓰입니다. 자, 호 갈게요. 호는요. 똑같아요. 왼쪽 먼저 이렇게 했다가 이번에는 두 선을 긋고 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게 많죠, 일본어는? 여기 안 튀어나온 게 특징. 그리고 하라고 하는 글자 위에다가 선 하나 그쵸 들어간 느낌이죠. 하 같은 경우는 헷갈리실까봐 다시 한번 쓰면 이런 글자였죠. 여기 위에다가 하나 더 들어간 게 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는 호시라는 단어에 들어가네요. 별,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 그 별 할 때 일본어로 호시라고 하는데 그 앞글자가 바로 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볼게요. 마해는요. 아이우에오 이 5개의 모음에다가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눈치채셨죠? M이라는 자음 붙여볼게요. 갈까요? 마, 미, 무, 메, 모.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가볼게요. 마부터 갈게요. 마는요. 가로선 갔다가 똑같이 2개 그어준 다음에 말아주시면 됩니다. 마 어렵지 않죠? 2개 똑같이 그어주시고 내리면 되고요. 다마라고 해서 구슬이라는 명사 뒷글자가 바로 이마라는 글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미 갈게요. 미는 왼쪽으로 살짝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둥글게 말았다가 이렇게 방향은 약간 왼쪽 아랫방향 느낌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미. 그리고 여기 말 때 그 크기 정도 보세요. 한 요 정도로 말아주시고 이 선 방향 틀리지 않도록 써주시는 게 특징입니다. 미가 들어간 글자는요. 미미라고 해서 귀네요. 귀라고 할 때 이렇게 미미 이 2개의 글자를 연달아 써서 나타낼 수 있고요. 무 갈게요. 무 어렵습니다. 가로 살짝 그었다가 내려옵니다. 많은데 둥그랗게 와서 튕겼다가 또 반동으로 찍어주세요. 무, 턱 같죠? 무턱으로 외웁시다, 우리. 무턱. 그래서, 무라고 되어 있고요. 무가 들어간 글자는 무스코 나와 있네요. 아들이라는 단어 맨 앞글자가 바로 무가 되겠습니다. 자, 매 갈게요. 매는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렸다가 오른쪽 반대편을 위에서 시작하는데 동그랗게 말았다 내려와 주세요. 우리가 누라는 글자 배웠죠. 누는 똑같은데 여기를 말았고요. 매는 여기를 폈어요. 이렇게 한 끗 차이가 완전히 다른 글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비슷한 애를 묶어서 외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사와 그쵸 키 같은 거 키, 사 그리고 하와 호 이렇게 비슷한죠. 선 하나 추가하면 완전히 발음이 달라지는 애들. 얘도 마찬가지예요. 매와 누 같은 경우는 꼬랑지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인데요. 이렇게 달라지고 매가 들어간 글자는 그렇습니다. 눈이라고 우리 눈이죠. 신체 눈이라고 할 때 일본어로는 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모인데요. 얘는 획순이 조금 헷갈려요. 보통 우리가 선으로 가로 이렇게 많이 선 긋고 시작을 했는데 얘는 특이하게 먼저 내립니다. 시, 우리 사행의 시 있죠. 시를 썼다가 하나, 둘 이라고 2개의 가로선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들어간 글자는요, 모찌라고 하네요. 찹쌀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여자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피부 좋은 분들한테 저 사람 모찌 피부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그 모찌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찹쌀떡처럼 쫀득쫀득하고 뽀얀 피부다라고 해서 일본어의 모찌를 따서 모찌 피부라고 하는데 바로 그때 쓰이는 글자가 이 모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야행 가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몇 개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을 더 해주시면 되는데요. 야행은 원래는 5개죠. 각 행마다 글자가. 그래서 아이우에오 이 5개의 모음에다가 자음을 붙이는 건데, 자, 그런 논리라면 야행 같은 경우에는 이번엔 자음을 Y를 붙입니다. 자, 그런데 붙여볼게요. Y 붙이면 야, 그 다음 이, 유, 예, 요라고 해서 그렇죠. 여기 이 모음과 에 모음이 발음이 겹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생략, 없어진 거거든요. 자, 야행은 그래서 글자가 3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야부터 써보면 먼저 우리 스 써주신 다음에 가로 내리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제가 일부러 여기 필기체, 인쇄체 똑같게 하려고 이렇게 썼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해서 겹치지 않게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지나가게끔 쓰셔도 되겠습니다. 야. 야가 들어간 단어 볼게요. 야사이 나와 있네요. 야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인데요. 유 어려워요. 내려오는데 동그랗게. 근데 반대 느낌으로 동그랗게 말았다가 다시 한번 그걸로 흐름상 길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조금 호박 모양 같지 않나요? 이렇게 가운데를 몰리게끔 원 그려주시고 중간에 큰 흐름으로 이렇게 하나 그어주시면 유라는 글자 되고요. 유가 들어간 단어 유키 나와 있네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 여기 앞 글자가 바로 유였습니다. 자, 요 갈게요. 요는요, 가로선 그었다가, 가로선 그었다가, 요렇게 내려오면 요가 됩니다. 여기 튀어나오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가 들어간 단어는 요거, 옆이라고 하는 단어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 라행입니다. 라행은 모음 5개, 아, 이후에 오에다가, 자, 이번에는, 그렇죠. 자음, 아를 붙일게요. 그러면, 라, 리, 루, 네, 로가 되죠. 어렵지 않아요. 자, 가볼게요. 써보면 먼저 내렸다가 세로로 길게 라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라가 들어간 단어 사쿠라 나와 있습니다. 벚꽃이라고 한 단어 맨 뒷글자 나와 있습니다. 리는요. 쓰는데 보세요. 왼쪽이 훨씬 짧고요. 이 부분은 거의 이 정도 길이 비율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리가 들어간 단어 리스 나와 있네요. 다람쥐라고 할 때 단어 앞 글자 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루는요. 그렇죠. 갔다가 고 끝에서 동그랗게 꼬랑지까지 말아두면 루가 되겠습니다. 구르마 들어보셨죠? 한 번쯤은 구르마가 있어요. 어르신 분들 많이 쓰시는 단어죠. 구르마 갖고 와 이렇게 그 바로 글자가 이 구르마 차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중간 글자가 루고요. 네 가면 네는 짝대기를 먼저 그어주신 다음에 자 이번에도 뱀이 나무를 휘어갔는데 이번에는 둥글게가 아니라 뾰족하게 갑니다. 우리 네랑 비슷하죠. 네는 많은데 동그랗게 가고 얘는 삐추는 거죠. 바깥으로 이렇게. 요 차이입니다. 네. 자, 레가 들어간 단어는 랭아이라고 나와 있고요. 못 읽으셔도 됩니다. 이 응은 마지막에 배울 글자이고요. 연애라고 할 때 앞 글자가 바로 네가 되겠습니다. 자, 로는요. 가로 갔다가 이렇게 이쪽이 길게끔 이쪽 방향으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로라고 하면 색깔, 컬러라고 할 때 그 색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로. 자, 그러면 마지막에 와행과 응이라고 하는 글자 볼 건데요. 와행은 또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와라고 하는 글자 하나와 오인데 사실 오 같은 경우는 아행의 마지막 글자가 아이우의 오였죠. 써보면 이렇게 쓰는 글자 기억나시나요? 그쵸? 얘랑 발음은 똑같은데 그쵸? 글자 모양이 달라요. 얘는 조사, 을을, 무엇을 라고 할 때 그 을을에 해당되는 조사를 나타낼 때는 같은 발음일지라도 글자를 요걸로 씁니다. 그러니까 얘가 나오면 아, 이 글자는 조사로 쓰였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와부터 써볼게요. 와는 내렸다가 가는데 이번엔 동그랗게. 레는 많은데 끝이 삐죽했죠. 이 와와 레의 차이도 조금 잘 체크를 하시고요. 와가 들어간 건 Y로 나와 있네요. 갑자기 심각해지죠? 뇌물이라고 하는 단어 앞 글자가 와입니다.
자, 오는요, 조사로 쓰이는데 일단 가로 섰다가 왼쪽에서 내려왔는데 아래로가 아니라 위쪽으로 튀어나오게끔 이렇게 둥글게 반 그려셨다가 고길로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오, 이 부분이 크로스인데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크로스가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오, 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글자 가볼까요? 이 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왼쪽에서 가는데 우리가 애 글자랑 비슷해요. 이렇게 동그랗게. 여기도 동글, 여기도 동글입니다. 근데 얘는 첫 글자가 은으로부터 시작하는 건 없어요. 중간에 와서 그렇죠. 우리나라 말에 뭐 받침 역할을 하는 그런 애인데요. 일단 은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앞 글자가 어떻게 어울리냐에 따라서 발음이 니은 발음 나기도 하고 미음 발음 나기도 하는데요. 일단 쓰는 방법만 익히시고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쓰고 들어간 단어는 운매라고 나와 있네요. 운명이라고 할 때 두 번째 글자가 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2시간에 걸쳐서 히라가나 50음도표, 정확하게는 46개 글자 전부 다 써보셨는데요. 어떠신가요? 이제 조금 느낌이 오시죠? 첫날 아마 그리시느냐고 애먹으셨을 텐데 방향으로 봤을 때나 그쵸? 한자를 이렇게 편안하게 쓴 글자라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오늘 50음도표는 전부 다 마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얘네들을 가지고 마구마구 응용해서 많은 글자들 또 접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